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요즘 시리즈로 암 예방과 조기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주요암과 예방 그리고 조기검진에 대해서 7대 암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7대 암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7대 암이 이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입니다. 이 암들은 빈도도 많고 또 사망률도 높고 중요한 암이기 때문에 저희가 7대 암이라고 부릅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짜게 먹거나 태워서 먹거나 그 다음에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는 색소나 방부제 음식이죠.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흡연 등이 있습니다. 폐암은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그 이외에 비소나 성면 등의 직업요인, 대기오염 등이 폐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간암의 경우에는 간염 바이러스, 이 중에서도 B형 간염, C형 간염입니다. 주로 B형 간염이 70% 차지하고 C형 간염이 10% 내외 차지합니다. 그리고 간경화, 음주, 흡연 등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비만, 흡연, 음주, 붉은색 고기, 과다 섭취가 위험 요인이고요. 유방암의 경우는 음주가 확실히 밝혀진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비만이나 여성 호르몬, 흡연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마지막으로 갑상선암은 방사선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인데 다른 암과 달리 다른 암의 경우는 대개 흡연이나 음주가 위험 요인, 즉 그 암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갑상선암의 경우는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위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위암은 한국인의 암 1위입니다. 남성에서 1위고요. 여성에서는 4위입니다. 5년 생존율을 보면요. 76%입니다.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역시 강한데요. 특히 식생활이 중요한데 그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게 처음 제기가 된 게 일본 본토 사람들이 위암 발생률이 높지만 하와이로 이민 간 일본의 자손들의 경우는 위암이 낮은 것으로 봐서 환경적인 요인, 특히 음식 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식은 염장식품, 짠 음식이죠. 그리고 탄 음식, 질산염이 있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리고 흡연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염장식품이란 건 이제 솔팅 푸드, 그러니까 짠 음식을 얘기하는데요. 소금을 첨가해서 저장성을 높인 식품을 바로 염장식품이라고 합니다. 굴비나 자반, 젓갈류, 햄, 단무지 등이 있죠. 이유는 뭐냐? 바로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위축성 위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세균, 즉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번식을 하게 되면 바람 전해 물질이 우리 입으로 그리고 위로 들어와서 세균과 함께 바람전 물질이 발암 물질로 변하게 되면 바로 위암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연분 1일 적정 섭취량이 5g 이하인데 한국인은 12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옛날 자료네요. 가장 최근 자료는 9g 정도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게 먹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소금 짜게 먹는 거 반드시 싱겁게 먹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최근 2014년도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6.6g에서 12.4g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낮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염분 섭취량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 권장 섭취량을 따라야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9g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싱겁게 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는 좀 더 싱겁게 먹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운 음식이 탈 때 이 가장자리에 보면 까맣게 쑥 검댕이 생기죠. 타르인데요. 이 안에 바로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굴뚝 청소년에 음낭암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쑥 검댕이의 음낭이 자꾸 접촉을 해서 그래서 암이 생겼다고 전해지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암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배양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호주의 베리 마샬과
그다음에 로빈 워렌 박사입니다. 1982년 위염 환자에서 조직을 채취해서 이 헬리코박터 균 배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균 이름은 캄필로박터 유사균이라고 불렀다가 1989년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위염 및 소화성 궤양과 이 헬리코박터 균과의 관련성을 제기해서 이 두 박사는 200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산균 음료 선전에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산균 음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없어지느냐? 그러기엔 효과가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하루에 뭐 수십 개 이상 먹는다 하더라도 약으로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과 관련성이 문제가 밝혀졌죠. 그래서 위암의 전 단계인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약 60% 내외 정도의 양성률을 보입니다. 즉 10명 중에 반 이상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약 50% 내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치료군에서 위암 발생이 30% 내외 줄었다는 보고도 있죠.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 발견되면 모두 다 치료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균을 갖고 있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뭐 전부 다 궤양이나 위암을 다 유발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연구에서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 치료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발견되었을 때 소화성 궤양이 있는 사람, 즉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혹은 이제 궤양의 흔적, 스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앓고 지나간 사람까지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재균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궤양이 있는 사람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으면 요즘은 이제 한 10일 정도 그 항생제 2종류와 궤양 치료제를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먹게 되면 대략 이제 80% 내외가 박멸이 되죠. 그 이외에 좀 드문 병이지만 임파선 종양, 저등급 말트 임파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기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또 위암 발생 막기 위해서 재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그룹만 생각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궤양이 있거나 궤양의 흔적이 있는 사람만 그 재균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암의 예방 및 조기 검진을 보면요.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짜게 먹지 않고 탄 음식 피하고요. 과일, 야채 섭취하고 금연은 당연합니다. 흡연도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기 검진은 어떻게 하느냐? 국립암센터와 국가암검진 재개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인의 7대암에 대한 조기 검진 그 공고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0세에서 74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걸 권하는데요. 주기는 바로 2년마다입니다. 선택적으로 위장조형 촬영술, 엑스레이 촬영을 권장할 수 있는데요. 위내시경 검사가 한 번에 그 조직 검사도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용종이 있는 경우 제거도 가능하니까 이 방법을 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내시경하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위내시경은 요즘에 이제 진정 내시경이라고 해서 수면 내시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꼭 자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를 약간 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도 있지만 자극을 줬을 때 쉽게 깨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위내시경을 구강으로부터 넣어서 식도를 지나서 위까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풀네임이 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EGD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에소파고 게스트로 디오데노스코피라고 하죠. 금식은 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위장조형 촬영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장조형 촬영술은 아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위내시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정상 소견이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왼쪽 위가 바로 식도와 위 접합 부위고요. 이 부분이 이제 동그랗게 테두리가 되는데 거의 정상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위쪽으로 삐죽하게 빨간색으로 선이 가 있죠. 그 식도 점막에 손상 있는 경우에는 식도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바로 그 위에 전정부 위에서 그 다음에 12지장으로 넘어가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가장 그 가운데 보이는 그 구멍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왼쪽 아래가 바로 12지장이 되겠고요. 그 12지장은 좀 더 깊숙한 곳까지. 요게 바로 이제 정상 소견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로 위내시경의 이상 소견입니다. 왼쪽 위에 위궤양이 있죠? 이게 지금 하얀 솜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위궤양 때문에 생긴 이제 염증물들이죠. 염증물이 이렇게 덮여 있고, 요 위 점막 아래는 움푹 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궤양과 위암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육안 소견만 보지 않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거기에 암세포가 있는지 위암을 진단해 줘야 됩니다.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조기 위암 2C로 되어 있죠. 이 뒤에 붙어 있는 로마자는요 유형입니다. 위암의 모양에 따라서 유형 타입을 만들었는데요. 2C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라는 글자 바로 아래 보면 약간 움푹 패여 있죠. 겉으로 봐도 단순한 그냥 궤양 촉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위암 1형입니다. 뭐 육안으로 봐도 둥글둥글하게 큰 그 종괴 혹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암 3형 같은 경우에는 움푹 패여 있고 주변에 분하고 그 테두리가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위암의 예방과 조기검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건TV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